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제가 전에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기업들을 좀 찾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찾았던 게 이제 이스라엘 케미컬스라는 기업이랑 RS 캐피탈 여기 두 가지였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맨 마지막 슬라이드부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냐면 배당금을 굉장히 세게 줘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RS 캐피탈의 주식을 41주를 사게 되잖아요. 그럼 초기 비용이 한 $803 정도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배당을 줍니다. 그랬을 때 배당금이 분기마다 19.68달러가 들어와요. 이거보다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 제하고 뭐하고 하면. 그런데 그럼 이 배당금을 가지고 분기마다 주식을 한 주씩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803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더 이상 추가 비용 없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것은 13년 차까지인데 요렇게 했을 때 $803가 $2,419까지 늘어나 있을 수 있다.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그래서 한 수익률은 한 206%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RS 캐피탈에 이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케미컬스 화학 이제 비료 회사인데 요것도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RS 캐피탈에 대한 실적이 나와서 요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가지고 왔어요. 자, 첫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 RS 캐피탈의 지금 4분기 실적이 2월 14일 날 일단은 발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첫 장에는 뭐냐면 이거 제가 4분기 실적 그 자료를요 조금 이제 보기 쉽게 좀 순서를 바꿔가면서 좀 편집을 했어요. 그거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S 캐피탈이 지금 이 미들 마켓 랜딩하는 이제 선두주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들 마켓이 뭐냐 적어놨죠. 미들 마켓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일단은 1,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를 버는 그런 이제 기업을 의미한다. 이제 15밀리언 달러가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50밀리언 달러 정도가 될 텐데, 요게 이제 세전 영업이익이 한 요 정도 된다라는 건데, 굉장히 좀 작은 회사입니다. 큰 기업들은 아니고, 약간 좀 이제 유동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금에 허덕이는 그런 회사들 중에 얘들이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이, 회사들을 조사를 하죠. 특히 이제 RS 캐피탈의 이제 계열사인 이 RS 매니지먼트로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다가 이 회사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회사가 좀 괜찮은데 돈 빌려줘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돈을 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회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북미에서 가장 큰 대출을 시행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출을 시행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사이클, 그러니까 하락기에 접어든 그런 사업군에 있는 회사에도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자,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 렌더 직접적으로 이제 대출을 시행해 주는 그런 캐피탈 회사다, 대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1.8빌리언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규모가 크죠. 그리고 지금 RS 캐피탈에 지금 이런 대출을 승인하고 어떤 기업들을 분석하는 그런 팀 멤버들의 경력이 거의 28년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다음에 굉장히 약간 그 기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에다가만 골라서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오는데, 사채를 가지고 오는데 시니어 오리엔티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순위 회사채에다가 주로 그 자금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선순위가 있고 서브 올디네이트라고 하는 후순위가 있는데요. 이건 가급적이면 선순위, 먼저 이제 이 회사, 투자한 회사가 사고가 났을 때 먼저
뭐랄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에다가만 좀 선순위 위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브오디네이트 론에도 투자를 하긴 합니다. 근데 얘들은 조금 위험성이 커가지고 그렇게 큰 비중을 실지는 않고 있어요. RS캐피탈이.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금 돈은 우리가 지금 굴리는 돈은 보통 주로 이제 사모 투자자,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죠. 사모 투자자들에 의해서 일단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RS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일단 여기서 이제 정보를 이제 제공을 받아갖고 RS 캐피탈이 지금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RS 캐피탈도 좋지만 이 RS, 이건 티커가 ARES인데 이 회사도 굉장히 좀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좀 보면 거의 뭐 코로나 때 뭐 경기 침체, 지금 경기 침체도 사실 이게 지금 저점을 또 높여가고 있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서 굉장히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는 회사고, 2019년도 코로나도 이거 뭐 거의 그냥 다 바로 무시해버리고 다시 쫙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 RS 캐피탈도 괜찮지만 이 RS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다 라는 거 그냥 좀 참고로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방금 이제 얘기한 게 아니군요. 자, 다이버시파이드 되어 있고 하이 퀄리티 같은 회사에만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시니어 오리엔티드 회사에 그런 이제 회사체에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레스 시클리컬 포지션드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경기 순환에 그런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덜 영향을 받는 그런 회사들을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빠졌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3.9빌리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딥소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모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딥소스라고 이제 조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롱텀 캐피탈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모 투자자들이 단타 치려고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쉐어홀더 얘기가 나옵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얘들이 이제 스트롱 리턴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한 18년 정도에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여기 보면 코어 어닝 있죠. 코어 어닝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코어죠. 핵심적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RS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RS 캐피탈 ARCC가 맞았나요? 이게 그 ARCS였나? 아무튼 이 코어 러닝이 뭐냐면 대충 대출 아니면 뭐 이렇게 사채를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매출을 올리는데, 얘네들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코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디비던드, 배당금도 같이 꾸준하게 올라가더라. 이게 지금 주주 친화적인 행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이제 코어 어닝, 그러니까 핵심 사업의 지금 ROE,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 자본을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를 넣었을 때 얼마를 버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ROE라고 하는데, 지금 뭐랑 비교를 해놨냐면 10년 국채 수익률과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것보다는 굉장히 월등하게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을 지금 달성을 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채에 투자하느니 우리에 투자하세요라는 뭐 이렇게 좀 어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번 슬라이드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마켓 오퍼튜니티가 있다. 왜냐면 지금 은행권에서 1994년부터 그러니까 미들마켓,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다가 돈을 잘 안 빌려주더라, 대출을 잘 안 해주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하던 일, 우리 은행이 싫어하는 일 우리가 할게 라면서 이제 이쪽에다가 지금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제가 요즘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글로 좀 적어놨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죠. 물가가 상승하면서 시장에 이제 돈이 없어요.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금이 이제 부족해진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RS 캐피탈이 투자를 하는 이제 미들마켓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은행으로 찾아가죠. 근데 은행이 빌려줄까요? 잘 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왜 기업의 전망이 지금
불투명하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너희들 돈도 잘 못 갚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RS 캐피탈에 와가지고 사모투자 회사에다가 이제 비싼 이자를 지불을 하고 자금을 이제 빌려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자를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메자닌이 이제 뭐냐면 컨버터블 본드 아니면 본드 위드 워런츠 신주 인수권을 주는 사채 이런 것들을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AICC가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다시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S 캐피탈이 돈을 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벌써 10분이 됐어. 자, 일단 하이 다이버시파이드라고 이제 보면요. 얘네들이 빌려주는 일단은 뭐 회사들, 그 다음에 회사채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43%가 뭡니까? First Lien Senior Secured Loan이라고 그래갖고, 일단은 뭐, 그 담보 대출을 한다라고, 무담보로는 절대 돈을 안 빌려주고, 담보 대출을 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뭐, 담보 대출을 하는 게 43%다. 그러니까 좀 비교적 안전한 곳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게 뭐냐? 시니어 서브 오디네이티드 론인데, 이게 지금 후순위 일단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5%밖에 투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종류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일단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이비힐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10%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이 회사는 RS 캐피탈이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돈을 뭐 빌려주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 자금을 좀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 뭐 다른 회사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로 많이 줘봤자 어떤 기업에 2% 정도로만 돈을 준다. 내가 만약에 지금 RS 캐피탈이 100만 원이 있으면 2만 원까지만 최대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죠. 분산 투자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에버리지 포지션 사이즈가 0.2%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74%의 수많은 지금 회사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몇백 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돈이 1% 미만이다. 1% 미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조금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많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IBL 에셋 매니지먼트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에셋이 믹스가 되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04년부터 2022년까지 RS 캐피탈이 투자하는 그런 사채의 종류가 계속 바뀌죠. 지금 지그재그로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얘들이 이게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더라. 이 정도로만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RS 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그다음에 시니어 다이렉트 랜드 이거 대출이죠. 파워 제너레이션, 뭐 인슈어런스, 보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다가 돈을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RS 캐피탈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있냐? 자, 호텔 게이밍, 오일 가스,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이 약간 좀 시클리컬한 인더스트리 있죠. 경기 순환을 하면서 약간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산업군에다가 애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더라. 하지만 RS 캐피탈은 그거랑 다르게 여기에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순환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에도 별로 많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더라.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제가 지금 13분이에요. 13분.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 RS 캐피탈이 과연 투자한 회사들이 그럼 돈을 잘 버냐, 그리고 빌려간 돈을 잘 갚냐, 이자를 잘 갚냐,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RS 캐피탈에 지금 돈을 대출해간 그런 회사들의 99%가 이자를 굉장히 잘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더라. 미들 마켓에 있는 회사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더라. 그만큼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RS 캐피탈에서 굉장히 회사들을 골라낼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낼 때 굉장히 잘 골라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 아파.
저 잠깐 물만 좀 마시고 올게요. 자, 물을 좀 마시고 왔어요. 자, 그래서 쭉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자, RS 캐피탈이 지금 투자를 하는 회사들 있죠. 포트폴리오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뉴얼라이즈드 리턴, 그러니까 1년 이제 수익률을 봤을 때 RS 캐피탈이 투자한 회사들의 그런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BDC 피어라가 뭐냐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가 RS 캐피탈의 그런 경쟁사들이죠.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3년, 5년 이제 뭐 신스 IPO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다른 이게 그런 경쟁사들보다 RS 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더 잘 벌더라. 그러니까 기업들을 또 잘 찾아낸다.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볼레틸리티죠. 변동성인데 RS 캐피탈이 지금 투자한 회사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 여기는 이제 다 작죠. 다른 것들보다 수치가 많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런 이렇게 막 전쟁 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변동성에 잘 치우치지 않더라. 누가? RS 캐피탈이 투자한 회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리얼라이즈 게인을 내가 왜 가져왔더라? 리얼라이즈 게인.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어 어닝 보자. 얘들 돈 잘 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핵심 사업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보면, 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쭉 오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일단 뭐 504, 592, 718, 807, 일단 밀리언입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걸 쭉 내려와가지고 갭 넷 인컴을 볼게요. 제가 이제 갭 좋아한다고 했죠. 회계 원칙에 따른 이런 넷 인컴을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면 좀 제가 의아했던 건 뭐냐면 2021년도에 지금 넷 인컴이 1,567, 1.56 빌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2020년도 뚜껑을 깠더니 이건 600밀리언 달러죠. 근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지금 net realized and unrealized gain이 손실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뭐 realized라고 하면 실현, 그다음에 unrealized라고 하면 비실현인데 일단 실현 손익이든 그러니까 실현 손실이겠죠. 실현 손실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비실현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492밀리언 달러다. 이제 요게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는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2022년도에 한번 지금 이렇게 실현 손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 손실이 실현을 했을 때 정말 손실을 확정했을 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실현 손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직 이거를 이게 비실현 손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좀 제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2022년도에 이 로스가 많이 났는지는 조금 이제 한번 또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왔는데 이번에도 2월 7일 날 나온 이제 배당금 소식이 0.48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늘진 않았습니다. 배당금이 늘진 않았고 기존 0.48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RS 캐피탈이 지금 어떤 회사인지 알아봤고 이제 실적도 알아봤고 어떤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RS 캐피탈에 제가 왜 투자를 하게 됐는지까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이 정도로 이제 영상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댓글로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 캐피탈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